내일장에 대한 기준 이렇게 종목군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중앙첨단 소재도 이틀 연속 슈팅이 나와서 뭐 추가 급등이 나올런지 조금 이따 차분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유한양행의 경우 이제 오늘 슈팅이 나왔는데 700만 주는 넘겼고 1000만 주에는 도달되지 못했어요. 과연 이제 내일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제대로 나와줄 것인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은 이제 100만 주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터져야 되는데 일단은 100만 주. 그리고 내일 이후에 알테오젠 투자주의 이제 하루 거쳐지고 그 다음 범위에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알테오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지금 기준에서 유한양행부터 들여다봅니다. 시간이 심야 시간이니까 좀 빠르게 대처를 해드릴게요. 지난 8월 16일자 놓고 보시면은 9시 19분에 91,900원의 검색기에 떴어요. 이 검색기 부분 나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 부분에 QR코드 찍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기 신청합니다. 또 무료 자료도 주세요. 이렇게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그 당시에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자락에서 사실상 이제 뭐 매매 기준을 설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흐름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FDA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승인 되고 나서의 기준이에요. 8월 21일입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날 거래대금이 얼마 터집니까? 전날 거래대금이 무려 1조 3천억 원대. 그러니까 저 당시 1조 3천억이면 뭐 거의 거래대금 1, 2위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그 정도 거래대금이 이제 터진 부분은 갭상승이 9%나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7조가 넘는 종목에 대한 갭상승 9%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6%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꼬리가 달립니다. 꼬리 달리고 또 음봉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까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형성이 됐던 거죠. 마이너스까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날 수급은요. 사실상 외국인들이 1% 가까운 8천만 주짜리인데 70만 주 매도를 했고 그리고 기간이 180만 주를 매도했어요. 2% 이상. 합산해서 3% 이상 250만 주 이상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날 기준에 이슈는 붉어졌지만 수급은 오히려 저점 물량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일 날 99,000원부터 우리는 매수를 했죠. 이게 얼마? 뭐 99,000원이니까 10만 원 잡고 16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60%. 근데 우리는 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어요. 차익 실현 재편입. 그래서 뭐 60% 이상의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손절이 있었는데 뭐 두 번째 손절이 될 뻔했습니다만 잘 돌렸고요. 딱 한 번의 손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손절을 하고 뭐 HD 현대일래 고려아연인가 고려아연으로 들어갔구나. 고려아연으로 들어가서 고려아연 들어가자마자 10%또 수익 내고 나와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99,000원 들어간 물량 23일 날 거래대금 얼마 터져요? 1조 5천억 터집니다. 1조 5천억 터지면서 앞전 거래대금 넘기고 그리고 슈팅 나오고 고점 넘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 파란색 박스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로 재편입합니다. 23일 2시에. 차익 실현을 했는데 크게 또 안 밀려요. 수급도 또 프로그램에서 일부 들어와 주고 거래대금은 1조 5천억이고 그래서 재편입의 기준을 잡고 10만 5천 원, 10만 6,500원, 11만 2천 원. 그러니까 11만 원 밀릴 때 차익 실현했다가 한 1, 2% 밀린 자락에서 재편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28일 날 잘 보세요. 이날이 2조 5천억 터진 날입니다. 11만 6천 원에 매수세를 해요. 11만 6,500원에.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정점이 15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14만 5,500원
거기서 꺾일 때 차익 실현합니다. 28일 날 2조 5천억 터지면서 강보합권에서부터 계속 매수해요. 12만 2천 원, 또 12만 2천 원 이후에 12만 7,300원 계속 매수죠. 결론적으로 이제 28일 1시 20분에 13만 8,700원에 저 5%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 관망 거기에서 이제 그 좀 억지로 차익 실현 부분을 강요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13만 9천 원 기준에서 눌려지면은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재편입을 한 게 아니고 29일 날 기준에 검색에 이제 다시 뜨고 나서 고점 찍죠. 고점 14만 5,500원 찍습니다. 찍고 나서 이제 탈퇴 신호 나왔을 때 저때 전량 매도. 근데 뭐 시장에서는 저게 정점이 된 게 아니고 더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빼놓고 있었구나. 어쩐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점을 찍을 때 꼬리가 달려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미 2조 5천억 터지고 나서 거래가 좀 둔화됐죠. 꼬리가 달림으로써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된 거고, 추가적인 고점 돌파는 있었는데 14만 5,500원 우리는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에서 차익 실현한 거잖아요. 근데 요자락의 고점이 14만 9,800원이니까 한 3% 정도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0% 폭락이 나왔으니까 거래는요 없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기준 뭐예요? 요거 하락 잉태 확인형. 그러면 늦어도 여기서 매도의 기준이 잡히죠. 요날 기준에. 그런 그 기초적인 캔들 교육까지 받아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9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21일, 8월 23일, 8월 28일, 8월 29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9월 3일 고점 찍고 20% 밀리고 다시 신호 나온 게 9월 20일 날 신호가 나오는데 한가위 지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한가위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 수익 다 잡아내셨죠. 왜? 문자 사인 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13만 4천 원부터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된 건데 13만 4천 원, 13만 6천 원, 14만 3천 원. 이날 22% 올라갔거든요. 22%. 14만 8,400원 뭐 이렇게 계속 23일 또 24일까지 이게 16만 원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요자락에서 요게 이제 문자가 색깔이 잘못된 건데 요 색깔을 지금 좀 바꿔놔 드릴게요. 뭐냐면 요자락에서 이제 신규 편입자 관망이잖아요. 관망이라는 글씨가 나온다는 거는 차익 실현이에요. 파란색. 응? 파란색. 그러고 나서 이제 오히려 15만 9,500원, 15만 7천 원에 따라 붙고, 이게 25일 날 어찌됐건 뭐, 그러니까 24일 이후에 다음 거래일 날 16만 원 공방을 한 번쯤 나올 거다. 거기서 거래량 없으면 빠르게 정리하자. 수수료 빼고 나오자 했는데, 그때 그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얘는 손절을 했습니다. 9월 24일 이후에 손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절한 이후에 고려아연 잘 들어갔죠, 다행히.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아연에서 10% 올라와서 손절 범위는 만회를 했고, 그리고 10월 4일 날 14만 9,500원에 재편입을 했어요. 재편입을 했는데 이게 또 휘청휘청한 거죠. 그래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으니까. 거래대금 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관망을 했는데 10월 10일 날 9시부터 거래가 수반되면서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늦었다 싶었지만 15만 5,500원, 15만 7,500원 편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역시 좀 더 차트 볼 거예요. 급격하게 밀려요, 짜증스럽게. 그 15만 원이 이탈됩니다. 이탈되면은 뭐 땅 파서 돈 나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비중을 못 채우신 분들, 개장주에 가파르게 움직여서 또 손절을 우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손절 관망이라고 그랬는데 장중 저점을 재이탈하면 그때 손절을 하자. 14만 6,900원. 좀 오늘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짜증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추가적인 매수인을 계속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죠. 14만 9,500원 기준에서
와, 모기 한 마리 큰 게 들어왔는데, 아, 이거 죽겠네. 여기서 이제 10월 4일날 편입하고, 6일날, 8일날 쉬어가고, 10일날 개장초부터 빠르게 붙었는데, 15만 5,500원, 뭐, 15만 7,500원, 이렇게 붙었는데, 이때는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그 손절 범위는 추후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익 실현, 뭐, 손절 범위는 추후 설정, 여기도 추후 설정. 그리고 거래가 무지하게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와, 이게 훅 하고 꺾이면서 15만 원까지 이탈이 돼가지고 굉장히 뭐 장중에 짜증스러운, 뭐 펩트론이 슈팅이 나오고는 있었지만, 또 중앙 첨단 소재 슈팅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 인솔 같은 경우 슈팅이 있었지만은, 너무 이제 뭐 얘 입장에서는 짜증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서, 일단은 어쨌든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계속 편입할 수 있습니다를 강조를 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15만 8천원까지 매수 신호를 잡아드렸어요. 종가가 이제 조금 위로 끝났다가 시간에서 살짝 뭐 강세를 떴었는데, HLB에서 또 터무니없는 또 하한가를 두들겨 맞게 되면서, 시간의 하한가를 맞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어려운 흐름이 시간 내에서 살짝 약보합으로 형성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장에 유한양행의 기준에 거래량 최소 700만 주, 그리고 1000만 주만 실려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16만 원대를 넘겼을 때의 신뢰도 부분 부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 상태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수 두고 뭐 공격적으로 따라붙거나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걸로,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되면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런 교육 내용들 이제 뭐 다 올려드렸으니까 꼭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의 체크 포인트, 그래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강조를 많이 드린 거예요. 펀더멘탈 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2조 5천억이라는 거래대금, 8월 28일 날에 거래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근에 거래대금 급격히 터진 거, 그거 제외하고는 2,400개 종목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진 겁니다. 그만큼 큰 이슈가 불거진 거고, 또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12조 넘기고 13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요. 뭐 시가총액 1조짜리가 막 1조, 2조 거래대금 터지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추세 추이 강화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사라 이 개념이 아니라, 뭐 조금 이따 볼 중앙 첨단 소재 이런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시총의 규모가 있어서 메이저들이 진입, 퇴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사실상 뭐 차트로도 보겠지만은 요렇게 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윤정두니까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FD 승인됐다 어쩌고 저쩌고, 그 뭐 점상 갈 거 아니잖아요. 당장에 실적 부분으로 완벽하게 들어와서 저평가 상태로 놓여지는 게 아니니까. 그게 결론은 이런 흐름들 보시라는 거예요. 21일 날 1조 3천억 그걸 넘기고의 고점 돌파, 그리고 2조 5천억 터지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15만 원 수준까지의 슈팅, 그리고 20% 조정, 그러고 나서 오래간만에 2조 터지고 9월 24일까지 해서 신고가 16만 원대까지.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 슈팅이 나오고는 있는데, 거래대금이 뭐 월등하죠. 거래대금 2위니까. 그러니까 시장 상황도 감안을 합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앞전 거점을 넘기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은 잡혀 있고 거래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조정이 급격히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위로 뚫리는 흐름에 기존처럼 막 20% 30%씩 놓고 보시려면 최소 1,000만 주, 1,500만 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추세 강화를 놓고 보시려면 700만 주, 1,000만 주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제약사하고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게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 날 이슈 불거진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놓여져 있을 때 목표 주가 11만 원이에요. 상향한 목표 주가가. 물론 뭐 더 상향시킬 수도 있지.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 주가가 강세를 띄었다고 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일 수 있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 임정도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고 16일 날 이미 이제 그 포착이 됐긴 했지만 사실상은 거래가 이땐 제한적이었다. 8월 16일 날 91,900원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입 들어간 거는 21일 날 들어가자마자 손절, 그 다음에 이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아, FDA 승인돼서 대박이어서 뭐 장난치고 있어? 어? 그게 아니잖아. 거래대금이 1조 3천억이나 터졌고 그만큼 큰 이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3% 이상의 물량을 던졌는데 그 앞전에 매집을 했다가 재료가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한 게 아니라 아주 예전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손바뀜이 될 수 있다. 예전 물량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고 난 이후에 그게 이제 뭐 판매로 나갈 거 아니니까 또 업종 대표주고 하니까 다시금 뭐 시차를 두고 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더 나갈 물량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뭐 호재건 악재건을 떠나서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하겠다는데 근데 그게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라고 해도 뭐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뭐 그냥 음봉이긴 하지만 전거래를 대비해서 강세로 끝났고 3%를 막 밑으로 집어던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에서 거래가 둔화되고 훅 밀린 게 아니라서 이거 만약에 거래가 1조 이상 터져준다면 고점 돌파 시도가 있겠구나. 또 앞전 고점에 거래대금 1조 3천억 이상이 터지면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8월 23일 날 1조 5천억 터지고 16%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날 뭐 개장초부터 들어갔고 이러한 진입표의 상승률 이게 16%니까 13%뭐 이렇게 더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제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재편입 신호 이렇게 나오면 또 편입하면 되는 거고 28일입니다. 드디어 11만 6천 원입니다. 아까 보셨잖아. 문자 사인 여기서 나간 거. 그렇게 해서 11만 6천 원부터 8월 28일 23%까지 올라와요. 저희가 캡처한 거는 이제 16%까지 등락일 때 14% 수익인 거고 실질적으로 23%까지 올라오면서 엄청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하나 아주 단순한 수급 논리 그거 하나만 제대로 인식을 하셨어도 유한양행 보합에서부터 21일날 벌써 소문 났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살 수 있느냐야. 야, 뭐 다 지나간 거 지금 해서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도 살 수 있냐고 이윤정도 이 녀석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지금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왜요? 거래를 수반하고 슈팅을 줬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누적적인 수급 범위는 없어요. 메이저들이 누적적으로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시장에 이슈가 불거지고 집중되고 거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말 그대로 뺑뺑이가 돌려지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방향성이 위로 꽂혀준 거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날 등락률이 뭐 19% 이상까지 쭉 올라왔는데 거래대금이 다소 밋밋한 데다가 8월 29일 날 이것도 이제 다시 크게 볼까요? 8월 29일 저 화면만 좀 크게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8월 29일이 요거거든요. 잘 안 보이시잖아.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탈퇴 신호가 있어 없어요? 8월 29일 날. 8월 28일 날 2조 5천억 터지고 아이고 목이 못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2조 5천억 터지고 그리고 나서 1조 5천억 분이 안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꼬리가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량 차익 신호이지 뭘 미련을 가자. 그래서 이런 매도의 신호에 완벽하게 매도. 매직 계산기로 매도. 교육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매도. 방송화면에서 우리는 29일날 매도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뭔 맨날 최고점에 답하냐? 아니 저러고 나서 9월 3일까지 올라갔죠. 한 3%더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 조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0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22% 변동이 나오는데 이날 거래대금이 얼마? 2조. 2조 원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22% 올라온 거고 22%까지 올라오다 보니 거래대금이 2조가 형성이 된 거고
2조의 거래대금이면요. 지금 기준의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5조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5조. 근데 종목 하나가 2조 5천억 터트린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안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위주에서 먼저 철저히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9월 20일 날 13만 2천 원에서 15만 3,500원까지. 그리고 9월 20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9월 20일 이후에 24일 뭐 이럴 때 기준에 추가적인 강세가 연출이 돼요. 탈퇴 이후에 이제 재진입 이렇게 뭐 신호가 나왔었는데 9월 23일 또 9월 24일 그렇게 되면서 16만 300원을 차상 최대치 고점으로 형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의 차익 실현을 단행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물량은 안타깝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을 했다. 손절을 하고 이제 다행히 고려아연으로 옮겨서 그 손실 부분은 만회를 했는데 재차 또 뜨더라 이거야. 언제 10월 4일 날 손절했는데 어떻게? 아니 사야지 어떻게 할 거야. 농담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편입 설정을 잡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자락에서 편입을 했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또 15만 원대 넘기고 나서 거래가 이제 또 올라가다가 거래가 터져서 올라가다가 거래가 갑자기 또 둔화가 돼요. 이게 이제 뭐 개장초 상황이잖아요. 잘 터져서 올라가다가 거래가 둔화가 되면서 또 꼬리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손절이 돼야 되나? 거래가 좀 둔화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10월 10일 날 10월 4일 이후에 10월 10일 날 이렇게 거래가 터져주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몇이? 12. 오늘 KTNG가 15% 올라왔어요? 12%? 저걸 왜 못 봤지?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안 떴구나. 저게 이제 한 500억 정도 분이 거래가 안 터지니까 검색에는 안 뜨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뜹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KTNG 한번 내일 또 봐야 되겠구나. 슈팅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유한양행이 역시나 1조 3천억.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저렇게 막 급하게 아니라고 해놨는데 거래대금 앞 일자리대가 안 보이죠. 저런 걸 윤종도가 제일 싫어해. 어찌됐든 1조 3천억 터지면서 다소 조금 아쉬운 거래대금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또 넘기고 끝났더라도 그 다음 거래 그 다음 거래 거기서 이제 거래만 터져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2조 5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최상위의 거래대금 수만하고 강세를 띈다. 그건 나쁘지 않고요. 이왕이면은 메이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까지 들어와 주면 뭐 금상첨화죠. 결론은 지금 뭐 10월 10일 포착되고 나서도 이제 굉장한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된 건데 유한양행 14만 9,900원 포착되고 나서의 뭐 슈팅 범위 기준에 유한양행의 기준은 뭐 어찌 보면 펩트론이나 중앙첨단 소재나 이런 종목보다 오늘 하루의 변동률은 제한적일 수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8월 20일 이후에 꾸준하게 수익 잡아준 거 감안하면 그리고 결코 이제 냅뒀더니 더 가더라. 우리 선생님 말씀 듣고 냅두니까 막 가던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좀 빨리 해드립니다. 왜냐면 어제 굉장히 펩트론이라든가 중앙첨단 소재라든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려놨고 또 유한양행도 10월 6일 날 어마어마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700만 주만 터지고 양봉이면 대박입니다. 라고.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에서 7% 움직일 겁니다. 라고. 결론은 이제 최소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이건 뭐예요?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전체 시장 거래대금 최상이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양봉이어야 된다. 이건 뭐라고요? 이렇게 윗꼬리가 3분의 1 이하인 양봉을 양봉이라고 칭하겠다. 꼬리가 너무 길다 3분의 1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양봉으로 칭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일자별 기준 거래량 설정 교육인데, 얘는 이미 거래 터져 있잖아요. 2조 5천억은. 2조 5천억 터져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12조 7천억, 뭐 13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인데, 1,500억 거래 터져가지고 변동이 나오겠어요? 힘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70%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2조 5천억, 2조 이렇게 매번 넘길 수는 없으니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을 감안을 하자. 거래대금 전체 시장의 기준은 코스닥이 지금 5조까지 거래대금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가 2조 막 맨날 터트린다는 건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사상 최대치 고점 위치니까 그걸 뚫으려면 최소 1조 5천억 전후 그 이상이 터져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1조 정도만 놓고 봐도 되는데 에이 오늘 당장 뭐 1조 3천억이 터졌고 최근 내에 다 1조 5천억 또 2조까지도 터졌는데 거래량을 더 깎을 수는 없어. 단 공격적이다 나는 그럴 경우에는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지금 5위 전후에 놓이면 유한양행이 시가총액 5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래대금 5위 정도 하려면 대략 3천억만 터져도 5위예요. 5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5천억이 터지면 3위 전후에 놓여져요. 그럼 1조 이상이 터지면 거래대금 1, 2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조 이상 터지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1조 이상 터지는 기준을 잡아서 그러면은 1,000만 주 터지면 얼마예요? 1,500억 이상의 거래가 터집니다. 그죠? 그리고 700만 주만 터져도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가 아닌 저 밑에서 눌려 있을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 어떻게 공격적이신 분들은 700만 주로 설정을 잡자 이렇게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는 시점에 주가는 이제 또 올라와 있으니까 똑같이 기존처럼 1,0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21일 날 거래 터져서 1조 3천억, 23일 날 거래 터져서 1조 5천억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12만 원, 뭐 13만 원 이렇게 할 때니까 12만 원 뭐 이렇게 1,000만 주가 터지면 어떻게 돼? 1조 3천억, 1조 5천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 거래량 1,000만 주씩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틀 연속 거래가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둔화되고 일부에 가격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기준 거래량을 800만 주. 언제? 8월 28일자 공략주 2,400개에서 5종목 그중에 유한양행 이날 얼마 움직여요? 2천만 주 터집니다. 1,900만 주 때 2천만 주 터지면서 유한양행이 23% 폭등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은 또다시 슈팅이 나오고 신고가의 랠리가 나오려면 최소 1,50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 1,500만 주는 터져줘야 거래대금이 2조 이상 넘어갈 수 있다. 그래야만 신고가 랠리의 신뢰도가 형성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28일 날 뭐 엄청나게 터졌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주 설정을 해드렸고 마지막에 800만 주 해드렸는데 시간별로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는 거예요. 기준 거래량 터지고.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 매수하실 수 있었던 범위는 시초가 이후에 점심때까지 거의 뭐 밋밋했어요. 그러니까 점심 전, 뭐 11시 전까지는 밋밋했습니다. 10시 넘어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래 터지고 양봉이죠. 그럼 어떻게? 따라 붙는다. 간단해요.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9월 20일 같은 경우에도 이날 2조가 터진 날인데 고점 대비 20% 조정받고 돌린 거예요. 그럼 고점 대비 20%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슈팅이 나와도 한 방에 뭐 신고가가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그러니까 보수적이신 분들은 1조 5천억 정도. 그럼 1,000만 주 정도.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그 1,000만 주의 70%. 700만 주만 터져도 1조가 터지니까. 그러면 1조만 터져도 5에서 7% 변동을 볼 수 있다. 시초가 대비해서 강세가. 근데 이날 1,400만 주가 터지죠. 그렇게 되면서 22% 올라온 겁니다. 결론은
요 자락에 이미 9시 10분에 거래대금 10%가 터지면 됩니다. 기준 거래량에. 그렇게 설정했는데 9시 10분에 이미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9시부터 9시 10분까지 5%, 6% 올라온 거예요. 편입이 돼야 안 돼요. 강한 편입이죠. 왜? 우리는 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입을 하고 수익을 내고 24, 25, 26, 27 계속 유한양행 1000만 주가 실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 1000만 주가 실려야 된다 했는데 개장초에 좀 실리다가 거래가 둔화되는 경우들이 계속 있었어요. 응? 그리고 이제 공격적이신 분들 700만 주 말씀드렸는데 700만 주 넘긴 날도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10월 10일 날 개장초에 거래가 빵 빠방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요때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었기 때문에 1에서 6% 올라가는 요 사이에 편입. 응? 근데 안타깝게 고점 7% 찍고 나서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 밀린 내용은 뭐예요? 갑자기 뭐 펀더멘털이 악화됐나? 그건 아니고 밀린 내용은 별것도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매수가 20만 주 들어오면서 0.25%입니다. 8천만 주짜리니까 20만 주 0.25%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왔다가 손바뀜일지 차익 실현일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20만 주 매수 위에서 프로그램 매수 위에서 두두두두두두 두들겨 맞더니 마이너스 20만 주까지 매도 20만 주까지 그러니까 40만 주 0.5%가 고점 대비해서 물량이 쏟아진 거죠. 야 이거 과도한데. 다만 거래가 터져 있다 지금.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면 900만 주도 터질 수 있다 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 기준 거래량의 30%가 10시까지 터지니까. 그럼 900만 주 정도면 이제 270만 주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거래가 그렇게까지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12시 기준이면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면은 전체 거래량의 40% 정도가 12시까지 실린다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러면 1200만 주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야. 12시부터 막 슈팅을 빠바밤 주면 1200만 주. 1시 기준에 조금 이제 1시간 동안 거래대금이 좀 둔화된 거잖아요. 요때 이제 조금 거래가 둔화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차 강력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큼 거래가 수반되는데 그 거래는 누가?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를 줬어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주에서 플러스 20만 주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40만 주 때까지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7%로 끝난 거예요. 전일 대비 7% 오르는데 시가총액 뭐 그렇게 되면서 13조 가까이 올라온 건데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사실. 응? 얘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애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수익을 다 잡아낸 거고 오버나잇을 한 거고. 결론적으로 뭐 내일 다시 미끄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했다? 유한양행을 재차 1000만 주로. 공격적이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700만 주 설정을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제 슈팅이 나오면 바로 신고가니까 700만 주 갖고는 이거는 조금 아무리 공격적이어도 좀 무리수가 있다. 1000만 주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1000만 주가 안 나오면 장중 기준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라고 그랬어요. 장 끝나고 뭐 1000만 주 안 났는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장중에 1000만 주의 거래가 실리지 못하고 수급도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면 당연히 차익 실현도 대처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한양행의 차트 보시면은 이때도 이제 설정해 드렸는데 캔들의 중요성이 이렇게 큽니다. 요 고점에서부터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온 거고 요 박스 범위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또 시초가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라인을 절반을 돌리는 흐름에 그러니까 파란색 망치가 여기서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이때의 캔들보다 더 큰 캔들로. 그러니까 망치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편입 기준 13만 원 수준에서도 따라붙을 수 있는 편입 기준이 설정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좀 배우실 수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캔들에 대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나와야 된다. 저거만 해도 20%의 조정이에요. 20%. 작지 않죠. 대형주가. 그래서 돌릴 때 8만 원 초반,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린 요 정도의 조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의 조정, 그 이상의 조정. 그랬을 때 돌렸을 때 13만 원 수준에서의 또 편입 설정이 잡히는 구간. 이렇게 해서 이제 캔들 기초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점도 설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 주봉의 기준에 뭐가 뜹니까? 샛별형이 뜹니다. 샛별형이 떠요. 그 샛별형이 뜨는 것을 뭐 그렇게 어려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지. 300년 된 캔들에서 매수세를 준다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면은 이런저렇게 그 윤정두가 검색기에서 매도 신호 잡아내고 엄청난 수식들 다 들어간 걸로 정점입니다. 거래도 둔화됐습니다 했을 때 우물쭈물 되시다가도 요 가격에서는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14만 원, 얼마예요 이게? 14만 원대 중반인가요? 초반? 거의 이탈 되면 싹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락 잉태 확인형 4대 천원 캔들이 떴잖아. 거래도 없이. 돌릴 때 매물이 없다? 아니지. 비이성적으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과하게 밀려내려온 종목군들 돌릴 때 매물이 없다 이런 거지. 비이성적으로 사실상 들어 올려놨는데 거래 없이 내려왔다고 해서 매물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 거래가 둔화돼 버리면 저게 정점이고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철저히 거래가 없을 때 저럴 때는 안 들어간다. 냅뒀더니 더 가더라. 냅두면 저렇게 가는데 왜 나보고 팔라고 그랬냐. 그게 죽는 거라니까. HLB 냅두면 더 가더라. 하한가 한방이잖아. 내일 저만가 나오면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겠어요. 시간에서 한가 두들겨 맞고 매도 잔량 50만 주씩 쌓여 있었는데. 결론은 거래 없을 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거래 없을 때는 안 들여다본다. 그리고 거래 터질 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 터질 때.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 기준에 안타깝지만 손절을 했다 그랬어요. 손절하고 고려해안으로 들어가서 요게 이제 여기서 짧게 끊어 내드리려고 했는데 슈팅이 안 나면 바로 끊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그걸 못 해드렸고 손절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날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 안타까워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는 이제 다행히 고려해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10% 수익을 냈던 위치라서 저기 10월 4일일 거예요. 아마 정리한 게 10월 2일인가 그렇고 크게 뭐 아쉽지는 않았어요. 어찌됐건 뭐 그 손실을 만회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편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눌려버렸단 말이야. 재편입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우려를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되고 나서 움직임이 잘 형성이 돼 주었습니다. 이때 들어갔었나? 뭐 어찌됐든. 결론은 유한양행의 기술적인 부분은 추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 증권카드 또 수익률 대회 우승 윤정두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아시고서 함께 대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도 이런 검색기 통해서 유한양행 좀 이렇게 잡아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나도 검색기 받고 싶어요. 오른쪽 상단에 지금 QR 있잖아요. 거기다 신청을 하시라니까. 거기다 신청을. 그리고 혹시라도 난 윤정두랑 다이렉트로 통화 한번 하고 싶다. 종목 상담 안 됩니다. 다만 그래도 통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나 어떻게 전략을 꾸려야 될지 혹은 내가 VVIP 가입하면 나한테 어떤 전략을 설정해 줄지 운영 방식을 알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채팅방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리든 할 거 아닙니까? 혼자 꿍 하고 수동적으로 계셔봐야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검색해서 이제 저렇게 뜨고 수익 내고 이런 차익 실현 범위의 흐름이 나와서 차익 실현까지 단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잡히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8월 29일 날 다시 보여드려요. 명확히 고점 잡아서 전량 차익 실현, 탈퇴 신호가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안 파세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텍스트 문자 보내드립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20% 빠져.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정점이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 정점이 이렇게 됐어. 차익 실현하고 나서. 난 3% 더 올라간 거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이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만 이제 전서구형이 떴다라는 건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저 상태에서는. 결론적으로 9월 20일 날 다시 터져서 돌립니다. 그리고 탈퇴 재진입 신호가 나왔고 9월 24일에도 추가적으로 검색해 포착이 돼서 16만 300건까지 찍어요. 그럼 정확하게 요런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 정리하시고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의 흐름이고 거래가 둔화됐으니까 그러다가 요날 뭐 더 높은 가격에 따라붙더라도 저런 때 따라가는 거예요. 저럴 때. 그리고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지금의 위치의 흐름에 요럴 때 10월 10일 날 포착되고 슈팅 나오고 중간에 꺾여지고 얼마나 힘겨웠어요. 근데 갭이 발생돼 있고 슈팅이 나온 상태로 끝났죠. 저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갭이 나오게 되면은 거래가 터집니다. 아니 보합으로 출발해도 이슈가 있어서 거래가 수반될 판에 상승으로 출발할 때 거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매수 잔량이 강도 있게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슈팅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결론은 이제 검색기 받고 저렇게 이제 대처하시는데 유한양행에 대한 전략을 어제보다 조금 매가리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일도 밤새서 해드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유튜브 혹은 유튜브로 바로 오세요. 유튜브로 바로 오셔서 윤정도 전략 뭐가 있어? 뭐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일장 공략주들 이렇게 종목 다 오픈돼 있죠. 소형 속된 표현으로 소형 개잡주 쓰레기들 여러분들께 떠넘기지 않는단 말이야. 말장난 치고 잠깐 찍었다 돌리는 걸 뭐 대박 나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지. 거래대금 터지고 시가총액 터져 있고 거래대금 터져 있고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1000만 주 돌파 시에 20만 원 돌파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준점 설정 범위 다 잡아드렸으니까 들여다 보시고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또 조금 전에 뭐 캔들 아주 기초적인 캔들을 말씀드렸는데도 난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일로 전화하세요. 바로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5894-5930 근데 뭐 지금은 심야 시간이니까 문자 보내세요. 문자 보내서 나 기초교육 받고 문자도 주나요? 문자 2주 드립니다. 아주 단순하게 펩트론 떴습니다. 편입 2회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범위 마이너스 3% 밀리면 평단 대비 끝. 검색계 떴습니다. 거의 100점 100승이지. 유한양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뭐 현대로템, 고려아연, 뭐 어마어마한 종목군들. 윤정두가 3시간 하고 이다운 아나운서가 3시간, 6시간 교육의 기초와 실전. 6시간 교육에 11만 원이다. 문자를 2주 받는다. 이야. 나중에 대해서 또 선착순 놓쳐서 아쉬워요. 저 일주일 더 주시면 안 돼. 안 돼. 2주 문자 드리는 거는 선착순 10분까지. 지금 4분 신청하셨으니까 6분짜리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고 내용은 기초, 그 다음에 실전, 그 기초에는 이제 캔들, 실전에도 캔들, 필살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시잖아. 저거 교육 가입하면 2주 문자 주나요? 예. VIP방은 165네요. 그렇죠. VVIP방은 더 높네요. 그렇죠. 나는 자산이 1억 이상인데 그럼 무조건 VVIP방으로 오셔서 수익 내시라는 거예요. 수익. 유한양행 예를 들어서 99,000원 라이브 방송에서 98,500원 99,000원에 편입해서 14만 4,500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15만 원 수준 찍고 20% 밀려서 12만 원 하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돌리다가 거래 터졌을 때 다시 13만 원 수준의 재편입
그리고 22% 슈팅, 차익 실현, 또 재편입. 그런 기준으로만 따져도 1억 자산이시면 뭐 60% 수익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익 못 내겠어? 유한양행 누가 몰라. 다 잘 알고 있는 종목. 다만 고점과 저점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HD 현대일렉트릭 37만 4,500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정확히 7월 23일, 24일 날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2억 원 가지고 1,000주를 샀다고 했을 때 20만 8천 원부터 들어간 거 아니에요. 2억 가지고 1,000주 샀다 했을 때 27만 4,500원 찍고 차익 실현 37만 4,500원. 그러면 36만 원대 팔았으면 1억 6천 수익. 다시 23만 원 밀려서 재편입하면 2,000주 재편입 되겠죠. 1,500주? 2,000주? 어찌됐든 결론은 2억 가지고 3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HLB 하한가 두들겨 맞듯이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내일장 공략 기준에 유한양행 무조건 1,000만 주 기준 설정하시고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700만 주 설정하셔서 들여다보시면 그 정도면 무난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저로 전화하셔서 기준 잡으시면 될 거예요.